예, 오늘도 모든 부처의 국정감사는 조국 장관으로 시작해서 조 장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요, 단연 뜨거웠던 곳은 바로 서울대 국감이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좀 짐작이 되실 텐데요. 첫 번째, 바로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조민 씨의 인턴 증명서 얘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화면 같이 들어보죠. 조민 씨는 일관되게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 서울대에서 공직을 20년 넘게 하셨죠. 그 기간 동안에 고교생 인턴 보신 적 있으세요? 고교생 인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그 인권법센터 공고 내용을 보면은요,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받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공익인권법센터의 행정에 관한 행정을 가진 컴퓨터가 이게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올해 초에 폐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할 수가 없는데 이 사항은 지금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 들어야 되겠지만 이게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조국 일가를 위한 사익인권법센터입니다. 서울대 국감장 오늘 잠시 다녀왔습니다. 거의 오늘 서울대 총장은 조민 씨 관련 질문만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국 장관 딸 고등학생 인턴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를 했네요, 서울대 총장이. 그러니까 오세정 총장이 최대한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서 말을 잘못했다가 검찰 수사라던가 앞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 짊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결정적인 한 문장을 결국 하고야 맙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항은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사항이 아마 이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등학생 시절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던 그 내역을 뜻하는 것으로 앞뒤 문맥상 유추가 되는데 결국 서울대 총장이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이유, 가끔은 이공계 연구실에도 고교생 인턴이 있었고 지금 인권법센터의 행정 컴퓨터가 폐기되어서 자세한 건 찾아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사항은 고교생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인 조민 씨가 어떻게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서울대 총장으로서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그러한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고등학생 대상이 아닌 것인데 실제로 인턴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아버지의 어떤 교수직에 힘입은 특혜일 수가 있는 것이고 앞서 여러 의혹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인턴마저도 안 했다면 대상이 아닌 인턴마저도 하지도 않고 증명서를 받았다면 한 번의 학술회의에 참관한 것으로 그런 증명서가 2주짜리가 나온다면 정말로 큰 문제인데요. 오세정 총장이 확언은 하지 않았으나 이 답변, 이 사항에서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에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뒷이야기들을 유추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구별할 때 가정 면적 확인하는 게 이제 지폐를 볼 때 빛에 비춰서 이제 워터마크 확인하는 건데 오늘 서울대 국감장에서 이 워터마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2014년도 10월달 발행된 진단서 사본에 보면 워터마크가 지금 없습니다. 이게 워터마크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장님, 이 진단서 보셨습니까? 저도 원본은 못 보고 사본은 봤습니다. 병명은 적혀 있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요. 날짜는 10월 1일이었습니다. 서울대 전산 자료 확인하니까 이 10월 1일 날 13시 6분에 제출돼서 13시 7분에 성인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대병원 진료는 2014년 10월 1일 오전밖에 지금 불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진료 대기 시간 감안하면 이 진단서가 발급되기가 거의 가능성이 지금 없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 진단서 제출하실 의사 없습니까? 그 법률 검토를 받아보니까 개인정보라서 그대로 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현재 이 진단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살기에 충분한 그 진단서입니다. 그런데도 제출을 못 하신단 말입니다. 개인정보는 범죄에 제공된 게 맞으면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워터마크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조수진 부장이
서울대 휴학할 때 진단서 낸 게 그게 가짜 아니냐라는 건데 서울대 총장의 말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우선요. 예. 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유능한 특수부검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니다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에 합격을 하니까 휴학계를 제출합니다. 휴학계를 제출한 시점이 2014년 9월 31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출한 진단서는 2014년 10월 거고 발급된 날짜도 2014년 10월 1일이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9월 31일 날 제출을 했는데 제출한 것보다 발급받은 게 더 후의 것이다. 이것부터가 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곽상도 의원의 의심하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이 2014년 10월 1일 날 발급받은 재활의학, 마취통증의학, 신경의학, 정형외과 전부 다 점검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단 한 건이었다. 그러니 이것이 조민 씨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이 개인 진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단서는 분명히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진단서에는 워터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워터마크가 없다. 사본에도 찍혀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은 이 서체 등을 보면 진본인데 아마 사본이기 때문에 워터마크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의심쩍은 점이 참 많죠.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주제로도 짚어본 것처럼 서울대 국감이 조국 장관 딸 조민 씨 국감이 된 게 아까 지금 저희가 짚어봤던 인턴 증명서, 인턴이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지금 진단서 위조 얘기까지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늘 또 장학금 얘기도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기준이든 간에요. 이 장학금에 대한 신청 기록, 추천자, 그다음에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들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범적으로든지요. 근데 왜 이런 게 떳떳하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2015년부터는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기자금도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러운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서울대 교수이고 말은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고 저는 이렇게 해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은요,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오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기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대 애들이 맨날 촛불 축하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저는 돌아오시는 게 더 겁납니다. 하나하나 의혹에 대해서 서울대 국감에서 질의가 이어졌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장학금도 지금 자료가 남아있지 않던데 아까 인턴 증명서 관련해서도 컴퓨터 교체해서 또 없다면서요. 이렇게 좀 공교로운 일들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도.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장학금 문제는요.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외부적으로 공표를 하고 자료를 제공 이걸 떠나서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데서 뭐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건 뭐 허위 인턴 집에서 이런 거보다 바로 이 장학금 문제거든요. 예. 요새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비가 워낙 비싸. 물론 서울대학교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학비가 다른 사립대학보다 싼 건 맞아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라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도 안 좋은데. 그런데 누구누구는 별로 뭐 장학금 받을 만한 대상이라고 본인들이 학생들이 봤을 때 생각이 안 되는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봤을 때는 자, 그럼 그 학생 왜 받았냐? 아, 이러이러이러해서 받았구나. 라는 게 나오면 그나마 납득이 될 텐데 학교 내에서도 누가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고 왜 나갔는지도 모르고 눈먼 돈줄로 그냥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앞으로 서울대학교가 학사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뭐 이게 뭐 조민 씨의 위법이 있다 불법이 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서울대학교 자체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울대학교에서 엄정한 좀 조사 결과를 내놔야 될 텐데 글쎄 뭐 이것도 뭐 자료가 없다가 이러니 글쎄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 왜 저렇게 됐는지. 조민 씨 딸과 관련해서 지금 갖가지 의혹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봤다면 오늘 국감장에서 아버지 조국 장관에게도 화살이 쏠렸습니다. 서울대 학생들 수업권 침해 얘기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 서울대에서 짧게 복직해서
월급과 추석 상여금까지 챙겨가면서 청문회 준비하고 휴직 기간이 3년을 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이 말한 3년이 민정수석부터 3년입니까? 아니면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한 법무부 장관부터입니까? 3년이라는 것이 관행상 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나가 있는 전체 기간을 따집니다. 그럼 이 말이 지켜질 것 같습니까? 3년이면 지금 한 1년 좀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방법은 없고요. 본인의 판단에 따르겠죠. 근데 이분이 매번 입장이 바뀌고 아주 거짓말을 잘하셔서 제가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조국 장관이 소환되거나 구속되면 교수직을 상실합니까? 기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이 2년, 3년 걸려도 그때까지 계속 교수직이 유지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번에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자기 이제 거취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거와 별개로 일단 서울대 총장도 재판까지는 봐야 된다. 그리고 수업권에 대해서는 뭐 관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규정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전 적어도 법학대학원 내부에 합의는 있는 것 같아요. 3년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일단 그런 차원에서는 뭐 내년 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들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뭐냐면 저는 좀 빨리 검찰개혁 할 수 있는 거 추진하고 빨리 그만두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태 자체가 예를 들면 그렇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좀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담당하지 않아야 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제도적 관행이나 문화 관련해서 적어도 조국 장관이 지금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하고 그것이 다 됐다고 판단이 들면 저는 그 다음 것들은 국회든 아니면 국민 여론에 맡기고 본인은 거취를 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은 조국 장관의 문제와 관련해서 20대들이 느꼈던 어떤 공정성에 대한 많은 분노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울타리라고 하는 소위 가진 사람들의 정보 네트워크 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실감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분이 돌아갔을 때 학자로서의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빨리 좀 거취를 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서울대 국감뿐 아니라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번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